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겨레 신문사에 계시던 언론인으로 또 기획위원이셨고 또 선생님의 호칭으로 예. 불리셨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인.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약 12년 전에 예. 딴지일보의 비상근 이사님이기도 하셨어요. 진짜요? 네. 귀국 초기에. 아니, 귀국하지 않으셨을 때죠. 네. 파리에 계실 때. 네. 우리가 임명했어요. 이상근 이사께는 뭐 적절한 페이가 지급이 됐었습니까? 그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기억하고요. 명예에만. 대신 귀국하셨을 때는 딴지일보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강연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강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인연이 오래된, 그러나 이제는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밥이죠, 이제. 자,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예. 김용민의 시사 돼지! 제가 사실 상상을 못 했어요. 정당의 대표님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됐으니까 뭐 이제. 네. 원고에는 김어준 총수가 홍세화라는 이름은 이 진보 세계에서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밥이 됐다니까?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협찬사 소개하겠습니다. 예. 읽지 마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읽지 마세요. 한숨에 땅이 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읽지 마세요.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카피 문구입니다. 읽지 말자. 읽지 말자. 네. 이게 바로 그 위킬리크스가 발가벗긴 대한민국의 할멈. 그들을 아는, 우리만 모르는 김용진 KBS 전 탐사보도팀장이 쓴 책 개마고원이 내놨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이 이른바 소위 엘리트 혹은 관료들이 미국에 어떻게 줄을 댔는지를 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각하에 있는 그대로의 견적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저도 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예. 자, 한겨레가 소셜미디어와 소통의 정치라는 주제로 SNS 강연회를 3월 8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엽니다. 특별히 학생 30명을 추첨해서 무료로 초대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샘솟지 않습니다. 뷔페를 대접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sns.hani.co.kr입니다. 예. 자, 오늘도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요. 자,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아들과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을 안 믿으면 뭘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부터 보여줘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많은 매체들 사이에서 본인이 스스로 팩트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방청 신청을 합니다. 이아무개 씨 플러스 아드님 오셨어요? 중3이에요? 중3 같지 않은데. 과다 성장했는데? 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고1이 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야지. 의사 되고 싶습니다. 의사 되고 싶어요. 이건 강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강압일 것 같아서 네.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본인은 귀찮으니까 생각하기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걸로 그냥 놓고 그냥 자기가 할 거 그냥 하고. 누가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면 귀찮은 거예요. 귀찮게 그 정도로 대표두고 그냥 놔두고 그냥 난 내 할 거 하고. 너무 상투적인 질문이었어. 네.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송아무개님과 약혼녀.
여자친구와 6개월 전에 만나서 결혼할 사이가 됐습니다. 어허.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나꼼수로 유혹해서 의식화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좋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도 참여했고 제가 찍으라는 후보를 찍는 등등. 방청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김어준 총수를 직접 보여주는 선물을 드리고 싶고 뭐야 이게. 그게 왜 선물이에요? 응? 둘째, 김어준 총수에 대한 환상을 깨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예, 실패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예, 송아무개님 누구세요? 아 그래요. 약혼녀는 옆에 계시고요. 아, 어쨌든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셨군요. 예,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 약속만 하셨지 하진 않으셨죠? 예, 아직.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모르죠.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 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월에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해? 예, 주례를 해. 참, 아유, 진짜. 누구를 주례를 있어요. 해? 있겠지. 누구? 요청을 해 오셔가지고. 나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지. 어떤 관계인데? 모르는 관계. 좋은 말을 해줄 것 같아서 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신랑 신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 족같이 하려고. 족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두 분, 예. 나 사회볼게. 축가를 해, 축가를. 예, 축가를. 축가? 예. 글쎄. 네. 목이 나야 될 텐데. 예.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프로포즈는 해야죠, 이제. 아직 프로포즈는 아니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연 올리려고. 두 분이 이게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결혼한 사이가 됐다 이러면 둘을 뽑아줄 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언의 약속을 했는데, 네, 무언의 약속. 보통 이게 아무 약속도 나중에 가면 발뺌하는. 그래. 주례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곰아무개님. 최근 방청 사연에 우리 귀요미 교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몹시 속상했습니다. 귀요미라면 접니다. 예. 남자친구에게 제 이상형이 귀요미라고 했더니 요즘 남친이 밥을 한 끼에 2그릇씩 먹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적어도 4그릇씩은 먹어야 귀요미를 따라잡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다 찢어지고 아픕니다. 귀요미보다도 0.1g 정도 날씬해 보이는 김총수 역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무게 차이 많이 나요. 왜 이래요? 자, 우리 고마무개님 누구신가요?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이렇게 뭐 날 보고 나는 싶다. 김영민을 좋아한다고 해놓고 꼭 안 와. 안 와. 어? 찾아보면. 네. 자, 하여간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하고 두 분 오셨죠? 두 분께는 제가 이렇게 또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홍세화 선생님, 홍세화 대표님. 네, 출마하십니까? 비례로 나갑니다. 비례로. 네. 몇 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아마도 맨 끝번. 맨 끝번? 당선될 리가 없을 텐데요. 그건 뭐 그렇죠. 몇 번까지 비례를 했어요? 아마 6번이나 8번. 8번이요. 아니면 4번. 4번이요. 네, 1번 하시면 안 됩니다. 1번은 우리 여성 나와야 돼요. 여성당원. 네. 사회당하고 합당을 했다는. 네, 이제 4일날, 3월 4일날 통합당대회 하게 돼요. 이름은 일단 총선 전에는 진보신당으로 진보신당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 지나고 나서 당명, 뭐 당규, 당원 다 새롭게 제정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죠. 네. 아니, 그 이전에 왜 거기 갔어요? 그건 원래 당원이셨어요. 원래 예. 당원이었어요. 진보신당 당원이었고 당원이었다고 해서 바로 대표가 되나? 왜 대표를 하셨어요? 평당원에서 당원이 된 사연은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오르며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로 하기엔 좀 길고
네. 사연이 그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래도 좀 짧게라도 알려주세요. 상황이 사실 뭐 평당원으로 뭐 제가 현실 정치인이기보다는 역시 저희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서생이잖아요. 그래서 글이나 쓰고 이랬는데 어쨌든 한국의 이 진보정당, 울고든 진보정당이 마구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평당원으로 그냥 남아 있는다는 것이 그 상황에 비추어 제가 좀 비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수습 차원에서 이 상황의 요구에 그 상황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뭐 그런 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진보신당 잔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진보신당을 탈당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 그분들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하시니까 거기에 그렇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그럼 뭐가 다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니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거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얘기지. 왜 안 된다 뭐라기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말은 이제 요는 그런 거죠. 말이나 지금 상황이 그 사회적 현실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새누리당도 뭐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많이 이제 이른바 좌클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드시면서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진지한 얘기를 바나나 먹어서 하면 참 어울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거나 뭐 어디를 바라보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발을 어디에 담그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지금 이제 현실 속에서 참 어려운 이게 이제 전부 왼쪽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왼쪽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이제 찌그러들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 전부 왼쪽으로 밀려오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마치 차가 이 버스 같은 데 실려 있다가 뭐가 확 가면 이렇게 확 쏠렸다가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이제 궤도에 들어가면 다시 똑바로 설 텐데 그때에 과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총선이나 대선 이후에 상황에 과연 그 자기 목소리를 제자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제 목소리를 할 것인가는 누가 제 목소리를 할 것인가죠. 뭐 정당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좌클릭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통합당이나 원래 민주통합당이나 뭐 통합진보당이나 뭐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정체성이 다른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체성이 다른 세 세력이 하나의 지붕 아래 지금 모여 있다. 이것은 과연 정당이라면 일단 사회 현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이념을 토대로 그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한 지붕 아래 세 세력이 이렇게 있는 이 현실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세력의 규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점에서 그것이 과연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대선 이후에 그 한 지방 안의 세 가족이 그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죠. 그러면 총선이나 대선용으로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통합진보당이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무지될 수도 있고 이제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건데 그렇게 조금 다른 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다른 정치 세력들이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건 나쁜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선거 연합이나
이것하고 선거에 예를 들어서 반 한나라당 반 MB를 위하여 선거연합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꼭 하나의 당으로 뭉쳐야 한다라는 것은 정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가치의 그 점에 있어서 그걸 배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당이라고 해서 선거연합이나 이런 것을 그냥 그걸 배제하고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이지만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고 그랬는데 즉 군자는 같지 않으면서도 화목할 수 있고 소인은 같으면서도 불화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정당으로 묶이느냐 묶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군자의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소인의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 점에서 지금 지나칠 정도로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정당에 우리가 다 각자가 정체성이 있는 것인데 정체성에 대해서 그걸 묻지 않고 그런 점에서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 진정성이라든지 또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앞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2013년 체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2013년 체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지금은 좀 제가 볼 때는 근시안적이다. 뭐냐 하면 그냥 반 MB 반 한나라당 이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만 물지치면 된다라는 것이 강하게 이제 그런 정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섬세함이 너무 빠져 있고 섬세함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지금의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후의 전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가령 한미 FTA 같은 문제가 과연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생태 문제는 또 핵발전소 문제는 특히 이제 선거법 문제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채로 지금도 이제 뭐 야권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숫자로만 얘기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얘기되지 않고 뭐 4+1이냐 8+1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교체가 된다 한들 과연 어떤 전망이 있을까라는 우려를 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교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교체되리라고 전망하고 있고 교체를 우리도 바라고 있고 문제는 교체 이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인데 이를테면 2013년 야권 지금의 야권으로 교체된 뒤에 경제 위기가 더 큰 파고로 다가올 때 과연 야권으로 교체된 야권이 지금 교체된 정권이 그런 경제 위기에 큰 파고로 올 경제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상황에 지금 새누리당만 야당으로 남아있는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 이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013년을 서로 지금 통합민주당이나 또는 민주통합당인가? 헷갈리니까 민주통합당. 그냥 민주당하고 진보당 이 연대에서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관리할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걸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보신당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관리할 능력이 생깁니까?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볼 때 말은 그렇게 사회 현실이 워낙 이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좌클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체성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그 구성 자체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결국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한 뭐 자유주의 세력과의 이런 그 통합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발을 담그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원래 진보신당을 탈당한 분들, 그분들이 원래 사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진보신당의 분들과 정치적 지향이나 뭐 흔히 말하는 뭐 PD 계열, 코드. 그 지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진보당에 가서 그 색깔을 그만큼 더해서 그 당이 그런 견제 역할을 그 당 안에서 하고 같이 그렇게는 안 되고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리돼서 별도의 정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제 거꾸로 오히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당 대회에서 부결됐는데 그 부결되자마자 이제 당시 민주노동당하고의 통합 과정이었죠. 부결됐다고 해서 바로 당을 떠나는 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오히려 더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또 그 정당이 집권 가능성이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 논리죠. 집권 가능성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지금 한국의 진보 정당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집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그렇다고 그런데 왜 정당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회에서 좀 진보적으로 좀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현실적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정당이 집권할 수 없으면 그 역할을 그거야.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 현실적인 그 진보 정치의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넘기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그 현실적 진보 정치의 현실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을 움직이는 이것은 저로서는 뭐 그거는 어차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인생관이나 이런 것이 차이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이 진보 정당이 그야말로 가치와 이념과 특히 자본주의 극복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그런 정당은 물론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지만 그 미랄이라도 계속 갖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후배를 또 계속 길러내고 교육센터가 하면 안 되나요? 진보연구소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당 집권을 해야지. 말이 그렇게. 왜? 그 사실인데. 근데 그건 정당의 중요성을 교육센터하고 정당하고 같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을 듣다 보면 그 역할은 진보적인 교육센터나 후배를 계속 길러내고. 물론 진보적인 교육센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계속 그랬잖아요. 진보 정치의 현실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은 역시 정당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근데 결국 당선되지는 못하고 정책 하나도 바꿀 수도 없는데 법 따라도 못 바꾸고 연구만 계속하면 뭐합니까? 그 정책 하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도 올바른 말이 아니고요. 그건 좀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령 그 2013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더 큰 파고로 왔을 때에 당시 이 새누리당만 야당인 상황과 그래도 왼쪽에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때에 그런 뭐 그것이 완전한 균형은 아니래도 그래도 그런 전망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 신경 안 쓰죠. 국회의원 하나 없는데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지방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이 진보신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 점이 이제 제가 볼 때 섬세함의 결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세함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섬세해서 집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진보신당이 언젠가 집권하겠죠. 제가 이 대표님을 오래 알아온 존경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님 굉장히 섬세한 분이에요. 아주 연애하기에 좋다. 전에 저 작년에 섬세한 분인데 인터뷰 특강 때 좋게 해봐. 섬세한 분인데
좀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구경해 온 현실 정치는 아수라장이거든요, 진짜. 응? 자기가 거기, 이게 반드시 누구를 꺾어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만 해도 겨우 300개밖에 안 돼요. 이제 300개로 변했나? 그지? 비례대표 빼면 한 245개 정도. 그러니까요. 전국에.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자리는 누군가를 꼭 꺾고, 그리고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 조그만 동네 하나만 해도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제끼고 꺾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하고 싶다, 이 정도냐.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재산을 막 바치기도 해. 10년, 20년씩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뛰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 사람들 다 제껴야 돼. 한 정당 안에서도 그 정도가 있고, 다른 정당에도 그만큼이 있고, 또 다른 정당에도 그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정당 안에서도 서로 아수라장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정당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결국 그래서 당선이 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정치에서 보아온,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을 점령을 보잖아요. 한 사람이 국회의원 몇 명 알아요? 그 이름도 모르는 동네 국회의원도 잘 모르잖아. 근데 2달 후에는 김용민이라는 이름을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될 건데, 이 새끼야? 중앙일보가 알려줄 거야. 중앙일보가. 중앙일보에 나의 출마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정당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경쟁을 뚫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와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집단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그룹. 그게 정당이나 개인은 상관없어요. 신경도 안 쓰거든요.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고, 오랫동안 이 진보 진영에서 존경을 받아오셨고, 저도 좋아하는데. 연구소 소장이면 좋아요. 정당의 대표다. 이렇게 좀 봅시다. 네. 우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 정치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제 담겨 있듯이, 그것이 엄청난 어떤 그 이전 투구의 장, 그리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자신의 고매한 혹은 평생 믿어온 이념을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건 얘기를 해서는 사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꼭 권력 그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현실적인 힘을 갖는 건 맞는데, 이 얘기 하나를 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박원순 후보를 공동으로 이제 하면서 야권 단일화 후보를 하면서 진보신당도 같이 참여를 했고 참여하면서 이 정책연합의 내용 중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서 우리가 거기 같이 참여했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당선이 된 뒤에 박 시장이 이제 그와 같은 조처를 해왔던 그런 점을 보면 꼭 그것이 의석이라는 그것에 비례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제 판단은 좀 다른데, 정치는 사실 보이지 않는 연대의 실현이 바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에서의 정치는 그렇지가 않고 이 군림하고 하는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정치가 고귀할 수 있어야 되고 고귀해야 되는 까닭이 이 보이지 않는 연대의 실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제도화하고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결국은 유럽 사회처럼 합리적 진보 세력과 합리적 보수 세력과 정말 건전한 진보 세력이 어떤 균형 관계를 이룰 때 나름대로 정치가 품격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보여지는 것은 확실히 이제 진보
세력이 지극히 취약한 그런 그 지역 기반을 통한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나 아니면 보수 세력이 그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 계속 집권해 오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하여 시민 사회에서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좀 꼭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말은 다 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그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그쪽 당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시민사회까지도,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실에서 국회의원 얘기해서 막 그 지능탕에서 싸워서 마침내 국회의원이 근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으신 분 같아. 계속 국회의원이 돼야 하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요. 나하고 좀 다르네. 난 별로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언론에서는 그 이 사람 배제했고 저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말이 그겁니다.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돈을 벌기 정치를- 싫은 사람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꼭 되어야만 된다는 법은 없죠. 정치가 꼭. 그거는 학교에서 해도 되고 연구소에서 해도 뭐 되고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아쉽게도 홍세화 대표께서 나는 이 진보 진영에 다른 건 몰라도 뻔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왜 1번으로 비례대표 못합니까 본인을? 나는 일본은 될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일본은 여성이라니까요. 2번 할 수도 있죠. 2번. 아니 진보신당이 워낙에 그 양성평등에 대한 관념이 강한 정당이니까 1번은 여성, 2번은 뭐 다른 성, 뭐 이런 거보다도 20% 12명. 꼭 당선될 수 있다면은 그 상위 순번에 홍 대표님 같은 우리 분이 당 또 이제 결정한 갈수 것 중에 있는 하나가 건 뭐냐면 2년 순환제입니다. 그러니까 4년 임기인데 2년하고 뭐 당선이 된다면 예. 비례로 2년을 하고 나서 이것은 이 단계적인 이제 우리 당을 그 임무를 좀 알려야 되는 예. 이런 것도 있어서 4년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뒤에 이제 다음 순번으로 넘겨주는. 그게 사퇴를 하는.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실은 이제 독일 녹색당에서 이미 과거에 그런 시험을 했었던 그런 그 것인데. 전에 당선시킬 전략이 있어야죠. 물론 그렇죠. 네. 당선이 안 되는데 당선 후를 계획하면 뭐해? 지역구 지금 몇 명의 후보가 나갑니까? 지금 한 사회당에서 나오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30몇 군데. 30몇 다 가까이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이 거기 가서 고생하니까 예. 안 됐어서. 나도 알아요. 답답한 거죠.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오르며라는 게 짧지 않은 글이 있으니까 정말 알고 싶어하고 꼭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진보정당 뭐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새나라야 뭐야? 새누리당이라고 하시면은 이 새가 나는 새 버드 조가 되고요. 새누리당 하면은 그게 딱 맞습니다. 근데 예. 실제 지역에서 정치 되보자고 노력하는 그 지역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사실은 정당이 그렇게 차이가 나도 행태는 똑같아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신이 지역구위원장이나 혹은 뭐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홍사 선생님이네 또. 그 대표님 같은 정도의 고귀함이 우리 정치 전반에 쫙 깔려 있다면 이런 프로가 없어 아예. 아예. 아니 홍 대표님이 꼭 의회에 진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불가능하단 생각이 들어요. 말이야 내 말은. 내 말이 그거야 요점은.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과 불가능할 것이라는 안타까움. 같은 마음일까? 뭐가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나의 철학이 묻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1번도 객관적으로 보면 1번도 당선되기 쉽지 않아요. 3%를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기본 1번. 3%니까. 3% 어려워.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접대멘트 그만하고 아니 우리 당에서 이제 1번 홍세화라면은 또 다른 분들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옹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지식인 그룹이나 연구 공동체 뭐 이런 건 뭐 좋지 좋은데 또 그 얘기네. 네. 그런데 또 이게 또 그 재밌는 게요.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학자에 가깝고 선비에 가깝지만 현장 운동가들은 달라 또 아시죠? 다르다고. 현장 그 사람을 운동가들이라고 네. 빠진 게 아니고 우리 당에서 지금 지난번 희망버스로 갔다가 이 구속됐던 정진우 실장, 송영동 시인하고 같이 구속됐던 정진우 비정규 실장이 바로 우리 당원이고 당에서 당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진용을 짜고 뭐 또 다른 팀들하고 같이 그게 꼭 뭐 지식인들이나 뭐 이렇게만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물론 아니죠. 물론 정당이었으니까 했죠. 네. 그리고 집권하고자 한 욕심이 있었고 국회의원 몇 명 있었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처음엔 예전에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말이죠. 광노현 교육감이 어떻게 선거 운동을 했냐면은 나와가지고 거창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리복장 입고 나서 꽉꽉꽉꽉 이랬단 말이야. 광노현이라고. 그런 대중성의 어떤 그런 필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진보 신당하고는 좀 너무 그래도 지난번에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에서 그렇죠. 내놓은 그런 것은 좀 발랄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패치들은 임팩트가 거의 없는 사실상 너프가 된 스낵 패치였으며 괜히 트래픽만 높여서 버퍼링만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교과부 제작 학교폭력 예방 패치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12.2.6 버전은 허접 템 드랍으로 유저들을 실망시키면서 마치 렉 걸린 몹에 1.4 극딜을 하는 듯한 상실감을 유발하며 광역 어그로를 끌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발해요. 아니, 근데 재밌어요. 이게 되게 기발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이걸 이해 못해. 물론 그 버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풀어서 준 거를 봐야 당연히 해석이 필요하다. 그 공천은 뭐가 다릅니까? 진보 신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계속 지키면서 결국 이제 차별된 사회적 약자들 배제된 자들, 소위 지적이 말한 이제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라는 구분이 신자유주의 아래 이제 더욱더 심해졌는데 더구나 이제 체제에는 이제 포함된 자가 감히 이제 배제된 자와 연대하겠다 그러면 가차없이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구조라고 볼 때 우리 당으로서 이제 제일 그 사회적 약자인 이 배제된 자들의 연대 이것이 이제 가장 초점이죠.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떻게 대중정당의 대표가 일반 유권자들을 향해서 할 연설입니까? 이게 지적이 나오고 막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뭐 과반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3%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할 지금 현재는 감수할 너무 낮습니까? 이제 일단은 3%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려 나가야죠. 아니 근데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자기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 발은 그대로 둔 채 전부 이쪽으로 몰려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결국은 사회 다시 이제 근데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지속이 쉽게 되지는 온 않고 쪽이 다시 이제 이렇게 될 것이 이제 총선 대선 지나면 저희로서는 너무 뻔하다. 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그렇게 한국의 재벌 선거 체제 때라도 이렇게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예 안 오는 것보다? 그런데 그게 더 실망 또다시 이제 역사는 또다시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재벌 체제, 오늘도 제가 삼성 그 강남 거기서 내일이 3.1절이라 그 삼성으로부터 이 독립하는 하자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왔는데 과연 과연 어느 정권에서 어느 정권이 바뀌건 어쨌건 삼성 문제나 이 재벌 국가 이 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은 그분들의 정체성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난망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이후에 그 정권 교체가 된다고 치고 그 이후에 전망을 좀 섬세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 MB라는 이런 쏠림 현상, 그런 반 MB의 쏠림 이 정서에 의해서 묻혀버리고 있는 이런 것이 좀 저로서는 안타깝다. 제가 안타깝다고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좀 저보고 안타깝다고 하지만 저도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평가들은 비평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 정치 세력이 말씀하신 재벌 문제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비평가들은 그렇게 하면 할 일이 다 끝나지만 현실 정치는 그러면 그 재벌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집권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스스로 집권할 수 없는데 그 얘기만 계속하면 소용이 없다는 게 제 말의 요지죠. 그 비평가 그룹으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를 집권을 하겠다고 현실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사실은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집권하기 위해서 막 싸워도 여전히 고귀할 수 있어요. 정치는 그걸 집권하고 나서 풀면 되는 건데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물론 정당이 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회주의라는 측면에서 동의할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한 사회를 어떤 사회인가 규정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때 결국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만큼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정신운동을 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주장해야 될 사람 정신운동을 하는 문명개혁운동이나 그게 정치라는 게 다 닥치고 정치라며 다 정치 아니에요. 그 닥치고 정치는 정치가 내 일상에 매우 밀접한 것이니 정치가 나와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는 건데 그 의미고요. 그럼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닌가요? 뭐가 똑같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말은 집권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죠. 아니 집권계획이 전에 당선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지. 장기적 전망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국 사회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살기 위해서 이 선배가 그 나름대로 모색하는 그것이 꼭 집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죠. 저는 역할을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이 할 역할이 아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한다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예. 그게 제1야당이 되면 그 정도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사회의 이 분단의 질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당이 제가 속한 당이 나중에 당명도 바뀌고 그럴 거니까 한국에서 제1야당이 될 수 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못 됩니다. 근데 또 왜 그렇게 지향하라면서 또 왜 못 된다고 그렇게 지금처럼 못 된다는 거죠. 그런 전망을 왜 그거는 내가 꼭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대선에는 어떻게 그건 이제 총선 지난 뒤에 네. 다른 노동계 인사들과 또 진보적 지식인들과 다 같이 지금 1차 이제 사회당과의 합당은 1차 매듭이고요.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이제 노동계와 진보적 지식인과 이제 다 같이 정말 한국 사회의 원칙과 이념 그 가치에 기반한 진보 정당을 세우자라는
그런. 그러면 통합진보당과의 어떤 선거 연대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통합진보당은 민주당하고 연대 계획이 있지 이쪽은 연대 계획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뭐 연대할 수 있고 연합도 할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왜 꼭 통합이어야 되냐 하나의 이것이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죠. 선거 연합은 가능하지만 굳이 뭐 그걸 또 합당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나로 한 지분 아래 이렇게 다 있어야 되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달라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그런 것이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데 정당이 이 자기 정체성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죠.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과연 일관성 있게 워낙 뭐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지금 있는 서로 상황이- 이질적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것이 선거를 지금 이미 나름 이미 좀 뭐랄까 불협화음이랄까 이런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것이 그리고 총선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겠지만 과연 대선이 지난 뒤에도 그 정체성과 성격과 이념과 지향이 다른 그 세 가족이 한 데 있을까? 글쎄요. 왜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보는 분열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진보는 분열해서 많아집니다. 망하는 게 아니고 진보는 분열해서 많아진다. 많아진다. 동의한대. 그래서 그 부분이 분열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많아지면서 아까 얘기한 서로 달라도 같이 연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제 생각에는요. 대표님이 지역구를 하나 정해가지고 출마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해서 지역구 선거를 당선을 목표로 진보신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그러고 나면 요구도 제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또 제 정체성에서 제가 직업 정치인으로 계속 앞으로 삶을 살 것이냐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한테도 그랬지만 제가 당 대표가 된 것 자체가 비상 상황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구에 나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앞으로 계속 거기서 직업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한 10년, 15년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그 주된 것은 역시 이 직업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서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걸 전망해서 앞으로 우리가 꾸려나갈 제가 참여하는 당의 그를 연대하고 하는 그런 글이나 이런 걸 써서 여기에 제가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이 현실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럼 시간을 어떻게 보세요? 언제까지 대표를 하실지?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을 보고 정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제 정체성에 맞는 길로 돌아오는데 물론 일단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되겠지만 결국 제 정체성에 맞는 것은 역시 그야말로 서생이니까 그 역할로 이 진보 정치에 이 진보 정당에 우리가 꾸리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당에 기여하는 이런 역할로 이제 저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에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적절한 그런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는 대표님을 진보신당에 계신 분들이 부른 것이 영리하기도 하지만 화가 나기도 해요.
그건 불러서 갔다는 부른 제한이니까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 제가 상황 판단에 의해서 이제 아무도 안 불러내 가셨다는 겁니까? 내가 할게 하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거 놔줘 그러고?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불러도 제가 아닌데 제가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 판단이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 자체가 어쨌든 진보신당 당원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원이 되기까지의 그 개인사적인 그런 어떤 담고 있는 그런 소중함을 저 자신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만 몇천 명 되는 이 당원들이 이 뿔뿔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차적인 그래서 당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였고 그 점은 어쨌든 이번 총선을 치르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으로 그거 정도는 일단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것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고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 아예 책 정했습니다. 책 베스트셀러였고. 그리고 이 책으로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운찬 전 총리하고 어떤 관계셨다고? 네, 책 장사 좀 하려고 그래. 동기동창. 동기동창 어디? 초중고대. 파리의 택시 운전사. 대학은 그 친구는 이 경제학과고 나는 이제 처음에 공대였기 때문에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서울대는 이제 공대셨어요, 처음에? 네, 서울 공대였습니다. 이 양반도 공대였거든요. 이 책 요즘도 팔리나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조금씩 나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조금요? 네, 조금. 많이 안 나가고. 톨레랑스하고 생각의 좌표 그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갑니까? 그래도 생각의 좌표는 최근에 나온 그래도 뭐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생각의 좌표가 그나마? 뭐 비슷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책이 제일 애착이 역시 가장 둘 다 애착이 가죠. 최근에 쓴 책과 제일 처음에 쓴 책.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시지. 조용히 해 되죠. 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건 청소년들, 둘 다 고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야? 젊은이나. 저분이 이러는 젊은이도 있을 수 있고. 아유, 자네 말이야. 홍세화 선생을 모른다는 건 좀 문제 있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중3 모르지? 한번 읽어봤다고? 모르면서. 그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실제 파리의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생각의 좌표. 이 책을 사서 보세요. 진보신당. 진보신당에 무슨 가신 포인트야? 진보신당에 가신 홍세아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도와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분들은 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 책을 사야 돼. 책 좋아요. 아니 그거보다 이 기왕이면 한겨레에서도 그것도 그렇지만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생각의 좌표. 한겨레 출판에서 실제로 나온 생각의 좌표를 쓸 때도 실은 고등학생을 겨냥해서 썼는데 근데 그러면 생각의 고등학생들이 좌표. 조금 생각의 어렵다고 좌표. 얘기를 하죠. 네. 어렵다고. 좌표가 아니야. 좌표야. 좌표. 예. 조. 좌표. 이 좌쪽에 있잖아요. 좌표. 자, 여러분의 폭발적인 응원으로 샤워기가 대박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 우리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이거. 지금 이벤트도 다 삭제가 되거든. 네. 특이한 점은 한 번 구매하신 분이 다시 구매한다고 합니다. 뭐 샤워기가 뭐 집에 더 필요한가? 소모품인가? 야이간. 자, 다시 돌아온 그 명품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예.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압, 물이 찔찔 나오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그냥 빵빵하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야. 예.
저절로. 네, 그치.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자.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그 상품입니다. 아토피는 어떻게 고쳐지는지 아직 원리도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유, 신묘막측한 예, 샤오리.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한겨레 TV 메인 배너 www.skchaos.com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뉴욕타임스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방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team.hani.co.kr/cctv로 들어오시면은 가입하시고 비밀글로 신청하시면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 사연과 성함, 연락처 그리고 생각의 좌표를 읽었는지 그 유무, 그 여부 이런 것들 MRI도 제출, MRI도 같이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 경배와 찬양이 있을 때는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 네, 좋은 수고하셨어요.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바른 소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